서정진 회장이죠. 네. 발빠른 액션이 일단 저는 좋아요. 뭐냐면 주가가 안 좋을 때 주가 방어를 한다든지 차트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힘을 쓸 때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로 돈을 버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분이 좋다 이겁니다. 주가 관리를 좀 잘하시는군요. 다른 게 아니라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재료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좀 적죠. 왜냐하면 그쵸. R&D 비용이라는 이런 부분들 계속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자금적인 소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표현해서 몇 안 되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 굴지의 기업이죠. 코스피 2200 종목이에요. 포함되어 있고 네. 시가총액 40조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가 9월에 오고 제가 보기에는 또 맞춰볼게요. 금리 인하가요 9월 달에 그게 옵니다. 0.5% 빅스텝 밟고요. 11월 달에 베이비스텝 0.25 밟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쵸.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들어왔을 때 가장 최대 수혜, 물론 그 바이오 같이 그 돈을 차입을 해서 끌어다 쓰는 이런 연구 비용으로 쓰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가장 최대의 수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논리고, 그리고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트럼프 정권이 오던 해리스 정권이 되던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요. 의약품 단가, 제조 단가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의약품 제조 단가를 올리게 되면은 덩달아서 연구 기업까지도 바이오 섹터, 제약이 아닌 바이오 섹터까지도 같이 레벨업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끼리 경쟁을 해서 좀 이렇게 개발을 해놔라 이런 취지까지 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을 우시바이오를 깨버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까지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까지 같이 엮여버리고 그동안은 코로나 이후에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네. 바이오 쪽이 이 부분들이 빅사이클을 한번 탈 수도 있는 기간들이 저는 온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바이오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 산업 동향 자체가 저는 내년 상반기 6월까지도 간다라고 봐요. 예,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도 sek터는 저는 조선업에 대한 섹터들. 거기에서 종목들 다 발굴을 사실 해놨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다 등록을 해놓고 그중 하나가 셀트리온이 있으시군요. 셀트리온 재료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회장에 대한 그 동향, 그 다음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 지키는 요인들이 이미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본다는 거고, 주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미래를 선반영하는 취지죠. 그러면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되고 실적을 찍혀버리면 항상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충분히 주가에 대한 상승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잠깐만 볼게요. 잠깐 보시더라도 약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셀트리온. 과거에도 이제 요때도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 월봉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상승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 적은 폭 같지만 한 150%에서 200%에 대한 큰 폭의 상승이에요. 따따블이에요, 따따블. 그만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장기간 횡보를 기간을 거치면서 여기서 월봉상의 쌍절을 만들고 여기서 틀어 올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일부분만 요 정도만 도출이 돼도 바로 상방의 밴드까지 뛰어버려요. 30만 원까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현재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점수도 A 등급을 좀 주도록 할게요. 물론 셀트리온 제약이 뭐 얘도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겸해서 보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셀트리온 종목 A로 높은 점수 좀 주셨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아직까지는 힘이 살아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이끌고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조금 좋게 봐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 오던 해리스 정권이 오던 바이오는 가야 된다. 그리고 얘가 CDMO 쪽이죠. 그래서 중국 우시바이오 대비해서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으로 반영될 부분들이 충분히 요소들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적으로 봐도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셀트리온하고 상업용 생산 파트너로 돼 있어요. 실제로 셀트리온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고 아까 그 생물보안법 말씀을 좀 하셨는데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든 재선 직전인 11월 이전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이전에. 거의. 그러니까 몇 달 남았어요? 3달 남았나?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피 주자로
선정되고 있는 것이 바이넥스입니다. 그러니까 CDM은 좀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 게 뭐냐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ST팜, ST팜. 바이넥스예요. 이 세 가지거든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예전에 삼성 구조에 대해서도 지분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주가 떡락 나올 때 시장 개폭락했을 때도 얘 버텼어요. 얘 몇 퍼센트 빠졌었냐면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날도 별로 안 빠졌어요. 한 2.5% 별로 안 빠졌어요, 이날도. 수급도 굉장하네요. 뭐 그렇게 나왔고 지금 보면 이거 뭐 앞을 향해서 전진 앞으로입니다, 이거. 오늘도 뭐 쭉쭉 뽑아주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좋게 보는데 중소형주로 이제 탄력성을 보려거든. 뭐 ST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셀트리온과 엮여 있는 바이넥스. 왜냐면 셀트리온이 저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동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넥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해서 A를 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셀트리온도 아까 A 종목이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묶여있는 또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 바이넥스다 보니까 같이 A 등급으로 점수를 매겨줬습니다. 가자.